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쉐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Do More with Less, ERP 업무도 협업도 클라우드로 간편하게 라는 주제로 세윤 CNS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야근을 좋아하는 직장인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주어진 업무를 빨리 끝내고 칼퇴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월말이 되면 늘 야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전 직장에서 자주 봤던 유형의 직원들이었는데요. 바로 ERP를 주로 다루는 재무팀 그리고 영업팀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월 마감이 되면 전표 처리, 경비 처리, 실적 마감 등의 업무로 항상 늦게까지 일하곤 했습니다. 수기로 일일이 입력해서 작성하는 전표는 오류도 자주 발생했고 수정 업무까지 더해져서 야근할 수밖에 없는 날이 많았죠. 저 역시 한 달 동안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의 비용 처리를 하느라 마감날에 외근 마치고 사무실 돌아와서 늦게까지 ERP와 씨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사무실에서만 사용 가능한 구축형 ERP와 구축형 그룹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직장인들이 업무를 좀 더 빨리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클라우드 기반 ERP,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가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경비 처리를 보다 간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솔루션이 더해진다면 더 이상 월 마감날에 야근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지 이번 세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 3분의 발표자를 모셨고요. 앞에 서두에서 언급했었던 ERP, 그룹웨어, 그리고 경비 처리 업무를 좀 더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발표자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방식의 토크쇼 형태로 진행해 볼 텐데요. 그럼 질문 드리기 전에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윤 CNS의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세윤 CNS의 최윤성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윤 CNS의 최윤성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 왼쪽에 앉아 계신 이은지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윤 CNS의 이은지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두 분께서 민망해 하시는 관계로 질문을 이따 드리고 마지막에 앉아 계신 송석호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윤 CNS의 송석호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예전에는 세 분께서 각자 맡으신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그걸 듣고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네. 그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 답변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 텐데요. 요 질문은 아마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윤 CNS에서 세 분께서 정말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접해본 기업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요청하는 것들은 업종 불문하고 크게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들 비슷할 테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가 아주 대표적으로 네. 구축형하고 클라우드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네. 사실 구축형인 경우에는 네. 장소의 구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까 뭐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장소의 구애를 받으니 네. 작업자의 시간에 절대적으로 소요가 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원하시고요. 아무 데서나 나의 어떤 ERP든 그룹이든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죠. 이제 네.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어디서든지 작업을 할 수 음. 있는 것들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기업들은 계속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음. 시스템의 노후화나 뭐 하드웨어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노후화가 되면서 네. 속도가 너무 늦어서 사용 못 하겠어요. 아니면 저희 프로세스는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는데 더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노후화된 시스템들이 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네, 요청을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스템 저희 기업 성장에 따른 저희 프로세스들이 재정비가 필요한데 네. 이런 것들이 구축형 ERP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자고 하면 냉장고를 한번 사시면 네. 냉장고의 성능이 변화되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냥 네. 쭉 그 냉장고에 뭐 그 공간에 그 냉각 성능에 네. 5년 10년 쭉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냉각수가 빠지고 아, 뭐 맞아요. 가스가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점점 고장이 그렇죠.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클라우드 ERP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니까 좀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글로벌 시대입니다. 네. 글로벌 시대인데 네. 이제 구축형 ER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의 글로벌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죠. 부족하니까. 예. 대표적으로는 좀 이런 거 그리고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보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서버 네. 관리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네네.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쵸? 구조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요 이제 저희가 이슈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첨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없으실까요? 아마 고객분들 만나고 다니시는 고객분들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고객을 함께 가서 만나시지는 않을 거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네. 워낙 설명을 다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첨언해 주실 게 없으신 완벽한 설명이었다고 평을 하셨으니까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ERP, 그룹웨어 경비 회계 업무를 하는 직원의 제가 좀 빙의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아무래도 ERP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직원이라면 재무팀 같은 그런 경영 지원 쪽? 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직장에서도 기억을 해보면 재무팀은 진짜 월말에 맨날 그 전표 처리하는 것 때문에 야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물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의 직원들의 전표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고 보세요? 뭔가 좀 근본적인 이유? 그동안 만나셨던 고객분들의 사례에 비춰 생각해보면 왠지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그들은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하는 걸까요? 사실 월말이나 월초에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마감이라는 네네네. 작업을 많이들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연마감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지만 네. 이제 월마감을 보통 많이 하신단 보통적으로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월마감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바빠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가장 야근이 잦은 이유로 네. 사례로 꼽는다 하면은 대부분 50% 이상은 정말 그냥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근무 시간에 다 끝내지 못한다가 사실 5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의 퇴근 시간 임박해서 일이 발생이 됐을 경우 그다음에 맞아요. 해외 영업이나 아니면 정말 외근이 정말 잦다 이런 케이스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유라는 거는 사실 거진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외근이 많아지거나 특히나 이제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마감 시기를 딱 겹쳐서 이제 저희가 그런 시기가 같이 겹쳤을 때는 재무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표를 받아서 다 마감이라는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접수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서로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케이스는 저희는 경비를 올려서 전표를 다 발생하고 접수를 하고 마감을 쳐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는 결제라는 거를 그 각각 부서마다 결제라는 거를 진행을 해서 그 결제라는 걸 다 받아야지만 또 올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외부에 계실 경우에는 그런 결제가 홀딩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무실에 들어와야지만 결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결제선을 만들어서 실제 이제 경비를 작성해서 결제선을 딱 만들어가지고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결제를 진행하다 중간 결제자분이 이제 외근을 나가시는 경우나 정말로 해외 출장을 가신다거나 이런 케이스에는 결제가 홀딩이 돼서 정말로 그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전표를 발생을 그러니까 그 경비 마감을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거진 다 그냥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그리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 업무가 뭔가 좀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는 K로 시작하는 구축형 ERP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때 월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무팀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내 임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요거에 대한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었는데 일단 재무팀으로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이 전표로 수집이 되어야 그 재무팀원이 그거를 보고 승인 처리를 해주면 재무팀장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재무팀장이 승인을 해야 나중에 그 카드를 사용한 사람한테 월급에 이제 반영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비용이.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업팀원 외근이 워낙에 잦다 보니까 마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영업 실적을 챙기기 위해서 밖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래처 돌아다니면서 발주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표를 미처 입력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 전 직장에서는 재무팀원이 영업팀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무실에 빨리 좀 들어오셔서 요거 해주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영업팀은 뭐 당연히 본인이 안 하면 월급 줄어드니까 해야죠. 그래서 들어와서 ERP에다가 그 전표를 입력을 하고 재무팀으로 날리는 그 시간까지 재무팀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야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네. 엑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네. 쓰잖아요. 네. 근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네.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엑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 저희 윈도우 환경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개인 컴퓨터에 기반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그쵸. 문서를 그 데이터 작업이 이루어지는 네. 이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로 우리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통해서 데이터 작업을 이제 보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타인하고 다른 사람하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그 네. 정말 혁명 같은 네.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희가 어쨌든가 예전에는 당연히 마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무실로 이제 무조건 들어와서 바뀌었죠. 네.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고 뭐 현업부서에서 뭐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재무팀에서 바쁘고 네, 네. 정신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사실 이제 다 일일이 결제를 올리고 이러는 게 너무나 당연했더라면 지금은 이게 외부에서도 실시간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 제가 과거에 한 몇 번 정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자랑이죠. 저희가 팀즈에 그 자랑 오늘 마음껏 하시라고 이렇게. 네, 또 저희가 팀즈에 그 포팅해서 저희 왜 이어카운팅하고 아, 그룹웨어하고 네. 하나의 앱처럼 구성됐던 거를 좀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어카운팅도 그렇고 그룹웨어도 그렇고 이제 별도의 그 웹사이트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네. 있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팀즈로 그 포팅돼서 마치 하나의 앱처럼 사용을 한다라는 게 제가 왜 그 엑셀 얘기를 드리냐면 팀즈라는 것 자체에서도 저희가 그런 공동 작업을 다 하거든요. 엑셀을 올려서 오.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 공유를 하고 네. 거기에서 서로 작업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사실 어떤 급하게 결제를 올려야 돼. 네. 나는 밖에 외부에 있는데 급하게 결제를 올려야 돼.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이제 타인이 파일 업로드를 해주면 네. 그 파일이 저는 이제 당장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서 그 파일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이제 작성을 하고 그 파일을 바로 이제 그 파일 첨부로 업로드를 해서 바로 경비 작성을 하고 또 이어카운팅을 통해서 경비 작성을 했으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룹웨어를 통해서 저희가 다 이제 포팅돼서 네, 연결되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팀즈라는 안에서 구성 안에서 저희는 채팅을 통해서 그 파일도 받아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공동 작업도 할 수가 있고요. 오. 그 다음에 저희 이어카운팅이라는 앱을 통해서 또 파일 업로드를 해서 경비 저희가 작성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안에서 그룹웨어에서 또 결제에 선을 태워서 결제를 또 할 수도 있고 음.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또 다 이어져서 뭐 ERP 연동을 하게 되면 그 연계 작업을 통해서 또 전표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엄청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가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법인카드 같은 케이스다라고 하시면 그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벤사의 연계 작업을 통해서 이미 데이터들이 다 그 이어카운팅에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시간으로도 쌓일 수가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어떤 그 조정을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 CMS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페이스라는 게 다 연계 작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사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경비 작성하는 그 이어카운팅 안에서 다 확인이 네. 가능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일반적으로 다 들어와서 전표를 입력하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현업분들은 아무래도 그 재무팀 분들보다는 네. 그 회계적인 개념이 조금은 약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약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쩔 때는 이게 차변이 뭐야, 대변이 뭐야 아, 막 이러면서 네.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입력을 뜨끔뜨끔합니다. 와, 저도 네, 그거 따졌는데. 그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은근히 알게 모르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이어카운트 그 팀즈에 포팅된 걸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런 현업 부서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사실 그 차대변의 구분의 의미를 굳이 아실 필요가 아실 없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특정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나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에 다 작성하고 뭐 이렇게 저희 그 경비성 계정만 딱 입력을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ERP에는 이렇게 구분 차대변 구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전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전표가 엄청 많으면 다 일일이 입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전표가 엄청 많아서 그거를 네. 사무실 들어와서 입력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죠. 외부에서도 어, 우리는 그냥 경비 계정만 하나씩만 뚝뚝뚝뚝 던져서 입력을 해버리면 그리고 팀즈에 통해서 어떤 파일을 첨부하고 싶어. 네네. 사진을 첨부하고 싶어. 네. 이미지를 첨부하고 싶어. 물론 이제 저희 핸드폰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게 자동으로 결제선을 태워서 그게 되는 순간 이제 전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엄청난 그 정확성하고 그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네, 정말로 네, 네. 그 신속도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팀즈라는 메신저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의 그 업무 환경이라면 누구나 다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팀즈를 통해서 채팅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마감이다. 실적 입력해야 돼. 엑셀 파일 좀. 그러면 그 창에 엑셀 파일 던지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재무팀에 뭐 이렇게 뭐 되면은 그걸로 이제 마감 끝 될 수 있는 거고 경비 처리도 말씀하신 대로 그 이 어카운팅이라는 솔루션에서 내가 사용한 내역 보고 요게 뭐 접대비야 아니면 출장비야 그 정도만 입력해서 뭐 이렇게 클릭 몇 번 하면은 전표가 생성이 되어서 재무팀으로 샥 넘어간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네. 편하네요. 사실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아까 제가 예로 들었었던 외부에서 재무팀이 전표 좀 빨리 넘겨주세요.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한 다음에 핸드폰 열고 이렇게 하면은 나의 그 경비 사용한 내역이 전표가 생성이 돼서 넘어가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편하네요. 엄청 편하죠. 못 써봤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걸 못 써봐서 상상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렇게 현재 실제로 구축해서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계신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아마 자료 화면으로도 나갔을 거니까 아마 어느 정도 체감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전 직장에서 역시나 경험을 해본 건데 재무팀은 영업팀원이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을 ERP에서 조회하면 딱 나오죠. 어차피 그게 다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 긁은 내역이 ERP에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전표는 ERP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니까 ERP에서 재무팀이 조회한 내역이랑 영업팀이 입력해서 생성한 전표 내역이랑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ERP에 접속해서 전표를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영업팀은 내가 사용한 법인카드 영수증만 있어요. 영수증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전표까지 생성되는 몇 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야겠지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은 네. 실제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메이트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네. OCR 기능을 이용해서 네. 이미지 스캔을 하고 네. 그 이미지 스캔에 따라서 네. 이제 유형들을 분리하는 네, 작업들을 네, 네.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상 이런 사업자 번호에 뭐 이런 분류에 있는 업체에서 비용을 썼네? 그거는 우리 정책상 이거는 식대야, 요거는 접대비야가 그렇죠. 이제 분류가 그런 돼 있으면 것들이 오토메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미리 분류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동으로 그게 딱 그쵸, 딱 꽂힐 수 있겠죠. 그 해당 금액들이 이제 저희가 뭐 세무적으로도 이게 공제를 받는 것인지 받지 않는 그렇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런 게 자동으로 된다라면 영업 입장에서는 계정을 선택해야 되는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 네. 옛날에는 네. 저희가 이제 풀 붙여가지고 영수증 네, 착착착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네.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맞아요. 저희가 이제 카드나 이런 것들을 CMS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받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증빙 자체가 객관화되어 있는 증빙 자체가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영수증 풀에 붙이지 않아도 그 해당 정보들이 다 내려받아지고 그리고 그 정보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OCR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제 물을 흘러가듯이 프로세스가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재무팀 입장에서도 뭐 직원들의 수가 몇 명이 됐든 상관없이 그냥 완전히 결제까지 그 팀에서 결제까지 다 끝난 전표만 한번 확인만 하고 승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쵸. 네. 야, 그렇지. 나중에 뭐 그 전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감별할 수 있는 뭔가의 기능이 있다라면 승인 절차까지도 자동화해서 하면은 아, 그 사람의 업무가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건 좀 안 될 것 사람의 같고. 업무는 조금 남겨놓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아껴지는 시간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네, 그런 식의 아름다운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넘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기업의 특징이라면은 대부분 구축형 솔루션을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장소의 구애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일하다가도 네. 물론 원격으로 접속하는 방법이나 음. 이런 이제 다른 툴을 사용하면 그런 뭐 VPN 써서 방법들이 접속할 수도 있긴 네, 하지만 뭐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사내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을 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지연이 되는 사유들이 될 음. 수는 있겠습니다. 음, 네, 그렇죠. 얼마든지.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렸던 그 질문들은 주로 뭔가 외부에서 빠르게 전표를 생성해서 내부에 있는 재무팀으로 넘기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전표가 생성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 질문과 이제 답변이었었다면은 한 가지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자결제라는 프로세스가 중간에 끼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영업팀에서도 내가 영업팀원이면은 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전표를 생성을 해서 결제 상신을 하면은 그게 바로 재무팀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영업팀장님한테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써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한 31만 원 정도 썼어요. 그랬는데 30만 원 넘었다고 2만 원짜리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29만 원만 승인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팀장님이 한번 보고 그래서 내가 작성한 전표 10개 중에 9개만 재무팀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다 중간에 그렇게 한번 중간 관리자급에서 결제를 한번 해줘야지만 재무팀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재무팀 입장에서는 그 영업팀에서 팀장까지의 결제가 끝나야지만 나한테 넘어오는 거니 그때까지 뭔가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업무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자 결제 프로세스가 아마 영업팀원이 발생한 전표에서 팀장 거치고 재무팀원 거치고 재무팀장 거치고 또 무슨 뭐 본부장 거치고 한 대여섯 번은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큰일인 것 같아요. 이 전자결제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전자결제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일반적인 부분이고 네. 그 저희 솔루션에서도 그 당연히 그 영업팀인 그 담당 부서에서 결제를 상신하고 네. 거기서 팀장님이 승인을 얻은 다음에 네. 주간 부서인 재무팀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기능은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는 만약에 주간 부서 이외에 그 하부 부서나 그 그렇죠. N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주간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을 경우에도 네. 그 부분을 각 부서별로 그 결제선을 지정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합의라는 게 그러니까 네. 너네한테 이 건을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승인을 받지는 않는데 참고는 하고 있어야 돼 너네도 라는 목적의 그 합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단순한 합의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결제선을 지정하다 보면 그 합의자가 아니라 합의 부서에서 결제가 진행된 후에 다시 결제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재무팀 쪽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데 재무팀으로 넘어오기 전에 뭐 회계팀이나 뭐 무슨 뭐 법무팀이나 그런 데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서 이상 없습니다. 재무팀에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넘기는 그런 프로세스군요. 예, 그런 합의가 완료된 후에 재무팀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제를 완료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다중 프로세스, 결제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그룹웨어에서 했었던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전표를 최초로, 그러니까 기한을 최초로 상신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를 다 지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수신자, 합의자, 뭐 참조자 해갖고 막 7, 8명을 제가 직접 다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제가 그러니까 재무팀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이쪽 부서에 누군가가 봐야 되는 건데
전표 올라온 거 보니까 그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반려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전화해서 누구누구 빠졌으니까 다시 그 사람도 포함해서 결제를 올려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에 대해서 2번, 3번 결제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혹시 세운에서 제공하는 그 팀즈 기반의 그룹웨어는 나는 그냥 재무팀 누구한테만 딱 그냥 했어요. 결제를 올렸어요. 그 과정에서 뭐 필요에 따라서 재무팀원이 뭐 회계팀도 넣고 법무팀도 넣고 다른 팀도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측면인데 네. 지금 저희 쪽에서 이제 개발을 통해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는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는 본인이 자주 쓰는 결제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입력을 해 놓고 그걸 불러다 그 세팅해서 이제 결제선을 태우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표 처리니까 재무팀 뭐 누구, 회계팀, 법무팀 누구 이렇게까지 가면 되고 요거는 단순 출장비니까 뭐 우리 영업팀의 재무팀원까지만 가면 되고 이렇게 양식을 해놓은 다음에 전표에서 그거에 맞는 결제선을 불러와서 한번 입력하면은 거기에 세팅된 결제선에 따다다닥 입력이 되는 형태인 거네요. 그러면은 팀즈라는 메신저에서 결제를 올리더라도 뭔가 그런 복잡한 결제선은 한 번쯤은 PC에서 세팅을 해두고 팀즈 내에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팀즈 기능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네. 팀즈 그룹웨어 내에 그런 기능이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UI가 단순하게 돼 있나 봅니다. 저같이 좀 손가락이 큰 사람들은 좀 힘들긴 한데 네. 예, 젊은 친구들은 쉽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해갖고 이렇게 잘 하나 보군요. 안타깝네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써봤으면은 뭔가 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써봐서 지금 회사는 결제가 없어갖고요. 네.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어쨌든 지금은 계속 저희가 팀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내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메일보다는 팀즈 같은 메신저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팀이나 뭐 다른 부서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요청할 때는 뭐 메일을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팀원끼리 간단히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고 필요한 사항 요청하고 할 때는 메신저 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운 CNS에서 제공하는 거는 팀즈 기반의 그룹웨어고 팀즈 기반의 경비 처리 솔루션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룹웨어에서 뭐 처리하던 뭐 일정 관리나 뭐 휴가, 뭐 연차, 뭐 각종 뭐 어떤 뭐 시설 예약이나 뭐 무슨 다양한 뭐 신청 업무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룹웨어에서만 제공을 했었던 거 그런 것들이 팀즈에서도 구현이 되나요?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에는 팀즈 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저희가 제품한 그 팀즈 그룹웨어 내에서 그런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저 365 같은 경우에는 그 팀즈 기반의 그룹웨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 애저 AD 기반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조직도 다 불러오겠네요, 그러면. 네, 거기 있는 조직도나 아니면은 별도로 조직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조직도 내에서 이제 채팅이나 그 컨퍼런스 콜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애저 AD에 등록된 그 사용자만 일단은 채팅이나 컨퍼런스 콜 같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 일정 관리 등을 통해서는 일단 그 팀즈 계정이 없는 사용자에게도 컨퍼런스 콜을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퍼런스 콜 자체는 팀즈만의 고유 기능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외부에 있는 사람이면은 그냥 팀즈의 화상 미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내부 조직원이면은 조직도에 이렇게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 조직도를 보고 금방금방 선택을 해서 바로 화상 미팅을 빠르게 열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룹웨어야 그러면 응당 이런 기능들은 제공이 되어야지 하는 것들이 팀즈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와이저 365의 그룹웨어는 팀즈 기반으로 운영이 되나 일반적인 그룹웨어 기능들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영업팀이나 뭐 생산팀, 제품팀 이런 어떤 현업에서는 각자의 실적을 관리하는 업무 외에도 뭐 제품에 대한 재고 관리, 뭐 수발주, 입고, 생산, 출하 다양한 이런 업무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ERP가 이제 필수인 거죠.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구축형 ERP에서 하려면은 반드시 그 ERP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과 뭐 또 나만의 뭐 PC 외부에 있다라면 VPN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업무들을
클라우드 기반 ERP에서도 동일하게 외부에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수발주의 업무나 네. 외부의 업무들이 주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것도 있지만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당연히 들어가서 뭐 태블릿이든 네. 어플이든 네. 아니면 직접 노트북을 들고 가서 작업을 하시던 네. 저희가 뭐 요즘에는 베트남에서 휴가 보내면서 작업도 하고 어. 뭐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저희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그렇게 음. 진행이 되고요. 음. 그리고 저희 이제 앱이나 이런 것들, 파워 앱이나 이런 음.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약간의 구축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간단한 업무,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재고가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을 해야 하고 돼요. 네. 오더를 받으려고 하는데 네. 재고 있는지 지금 좀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네. 뚝뚝뚝 버튼 눌러보면 우리 창고에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고 아, 모바일 기기에서 확인이. 그렇죠. 모바일 기기에서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음. 파워앱의 이제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음.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업무들. 사실 ERP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네. 뭐 ERP라고 하면 모듈이 굉장히 많고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업무들이 네. 많고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음.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걸로 음. 일단은 먼저 어느 장소에서든지 작업하거나 이제 좀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게 해놨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파워 앱으로 이제 구현이 되면 간단한 업무, 이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구현을 해놓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현재고도 그렇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나 이거 지금 바로 수주 들어가 하면 이제 바로 수주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것들을 기반으로 만약에 재고가 없어. 네. 그러면 생산 관리 쪽으로 네. 오더가 들어왔어. 네. 지금 이제 생산 스케줄 잡아야 돼. 네. 라고 이제 그렇게 노티피케이션이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연계 업무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과거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고 조회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메뉴를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가야지만 그쵸, 이제 재고 조회를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직관적인 그 업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모바일 앱을 키면 네. 이만한 버튼이 있는 거예요. 재고 조회라는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버튼 하나 누르면 현재 상태 재고가 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능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네. 저희가 앱 자체 하나에 네. 재고 조회를 위한 앱인 거예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면 정말 직관적으로 재고 조회만을 위한 앱인 거죠. 그렇죠. 내 주 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파악해서 그거를 뭐 발주처나 이런 데다 알려주는 게 주 업무다. 네. 그러면은 재고 조회만 빨리빨리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스마트폰 들고서 다른 업무 하다가 연락이 왔네. 발주할 건데 재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한 다음에 주문하세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 뭐 전화로 하시건 네. 아니면 그걸로 인해 바로 연결을 해서 아. 오더를 진행을 하면 아, 뭐 회사에 있는 담당자 아니면 네.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그것들을 파악하고 음. 물건을 꾸리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네. 오더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물론 저희 중심에는 네. 다이나믹스 365가 네.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네. 앱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니까. 뭐 그 앱은 그냥 말씀하신 UI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게 네. 제공을 그 해주는 거고. UI를 통해서 기능을 구현을 했었을 때 백단에서 돌아가는 모든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은 네. 클라우드 기반의 그 D365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봐야겠네요. 사실 어플이 굉장히 새로운 기능은 아니에요. 음. 그런데 옛날에는 이 앱으로 작업을 하고 네. 뭐 현장 작업자한테 작업이 가더라도 네. ERP에서 다시 입력을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셨을 거예요. 그죠? 앱은 앱대로 이제 작업하고 ERP는 ERP대로 작업을 했던 게 저희는 이제 동일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저희 D365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랜잭션들을 굳이 두 번 입력하지 않아도 따라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쉽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지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클라우드 기반의 D365 ERP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ERP를 그냥 그 ERP 기능과 파워 플랫폼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앞서서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지만 팀즈 기반의 그룹웨어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기반의 그룹웨어니까 D365와 이 클라우드 기반의 그룹웨어인 와이저 365를 파워 앱처럼 뭔가 이렇게 연동해서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전자결제 쪽 프로세스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전표를 생성하고 그 결제 승인을 거친 다음에 그 ERP와 그 동기화하는 그 업무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나 그 그래프 API 또는 파워 플랫폼의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ERP하고 그루베어랑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태울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저희 솔루션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이어카운팅이 ERP하고 그 그루베어 그 사이에 존재해서 이어카운팅에서 전표 발행을 하고 거기서 결제를 태우고 거기서 승인된 결제에 대한 내용은 그 이어카운팅에서 MS ERP 쪽으로 그 동기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재고조회라는 거를 그 재고조회 기능 하나만 특화시킨 뭐 파워 앱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다면 지금 비용 처리, 전표 생성 그리고 그게 이제 결제가 태워지는 그 과정에서 이 어카운팅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어카운팅이 뭐 파워 앱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재고조회라는 그것처럼 경비 처리 그 분야에서 D365와 그루베어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럼 이 어카운팅이라는 걸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에서도 간편하게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근간에는 데이터 처리는 D365가 전자결제 부분은 그죠. 그루베어 YG365가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뭐 D365 ERP 그리고 그루베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아시겠지만 ERP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는 솔루션이잖아요. 아무래도 ERP라는 것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규모가 그래 뭐 우리 이제 인원수 100명도 되고 부서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으니까 이제 ERP 도입하자. 이런 식으로 ERP를 많이 도입을 하실 텐데 그 ERP의 업무 중에서 회계 쪽, 뭐 경비 처리 쪽 요거는 기업 규모가 크던 작던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업무인 것 같아요. 직원 수가 5명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더라도 경비 처리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여러 번 언급했었던 그 이 어카운팅이 경비 처리에 특화된 솔루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 어카운팅을 사용하면은 아주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굳이 거대한 ERP라는 걸 도입하지 않아도 회계 처리, 뭐 회계 업무, 경비 처리 업무는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시연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이어카운팅 화면이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메인 화면이고요. 저희가 위에 윗단에 이렇게 이제 메뉴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경비 쪽 법인카드나 이런 단순 경비 쪽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 법인카드라든지 저희 출장비라든지 그리고 일반 경비 저희 뭐 개인카드 사용분이나 현금분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저희가 그 출장비에다가는 저희가 뭐 가서 개인 현금도 쓸 수 있고 저희가 법인카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일반 관리 쪽, 그러니까 저희가 경비 입력하는 부분들이 좀 여기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사실 법인카드나 이런 경비 쪽을 좀 많이 보여드려서 제가 오늘은 좀 매입세금계산서 쪽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매입세금계산서 화면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제가 여기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일단 만약에 그 벤사 기준으로 데이터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저희 법인카드도 마찬가지지만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일일이 다 전표단에서 입력하고 부가세 따로 입력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에서 받아오는 형식으로 일단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기존에 이제 법인카드 조회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조회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다 기준 정보나 이런 내용들도 ERP에서 다 연동이 돼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매핑 정보가 다 맞아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이렇게 거래처 코드가 다 디테일하게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ERP하고 연동이 좀 안 돼 있어라고 하는 케이스에는 코드가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동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이제 다이렉트로 그냥 이어카운팅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누락된 코드에 대해서 사업자 번호에 맞춰서 거래처로 등록을 해주시면 경비를 작성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기존에 ERP를 사용하는 네. 것들은 ERP에 이미 저런 거래처 정보들이 많이 입력이 돼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네.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고 네, 네. 아까처럼 아주 규모가 작은 기업은 ERP 없을 거니까 네, 네, 맞아요. 그들은 그냥 이 어카운팅만 스탠더 언론으로 사용을 하면서 거래처 여기에서 ERP에 입력하듯이 맞아요. 이 어카운팅에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는 네. ERP하고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아예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제가 지금 매입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제일 첫 번째 라인 걸로 한번 끌고 와 볼게요. 일단 네. 저희가 그냥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본 데이터 자료고요. 저희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를 연계해서 갖고 왔을 때 요 상위권을 갖다가 적용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화면의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언급했듯이 우리 현업부서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회계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다 보니까 약하시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하고 그 안내 공지를 받아서 사실 그렇게 그냥 맞아요. 가이드가 있어요. 네, 네. 그 가이드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변이 뭐야, 대변이 뭐 이렇게 네.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에 그냥 저희가 경비성으로 어떤 거를 입력을 했는지 그냥 그 경비성으로 입력만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네. 입력만 하시면 되고 저희가 뭐 이거는 저희 선택적인 거예요. 그냥 증빙이 그 10%에 맞춰서 그냥 10%로 디폴트로 들어간다 아니면은 선택한다. 이거는 이제 선택적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부가세 정보도 다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이나 이런 것도 한마디로 저희가 ERP로 연계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전표단에 부가세 정보가 자동으로 다 인풋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굳이 VAT, ERP에 입력하는 것처럼 VAT 정보를 다 하나부터 열까지 넣지 않아도 저희는 이미 홈택스에 들어간 연계되어 있는 그렇죠.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자동으로 그냥 집어 넣어주는 것 뿐이에요. 오류가 날 일이 없네요. 오류가 날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등록은 해주시고 네. 저희가 이 뒷단에 가서 이 상태에서 그냥 데이터 저장만 해주시면 돼요. 사실은. 데이터 저장만 해주시면 요 한 셋은 다 그냥 끝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까 저희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 그룹웨어 팀즈 포팅에서 그룹웨어도 이어카운팅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룹웨어도 다 포함해서 전자 결제까지 올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어카운팅 이제 내부에서 자체적인 결제도 가능하세요. 아, 그룹웨어를 태울 필요가 없이요? 네, 자체적으로 결제도 가능하세요. 이제 물론 뭐 이거는 이어카운팅 그냥 단독적으로만 쓰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여기 상단에 결제라는 버튼이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어카운팅 내부 자체에서 결제, 전자결제, 그룹웨어에 있는 전자결제 라인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저희 문서가 확인이 되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신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저희는 기한을 올렸고 그 다음 결제자가 결제 중이고 그 다음 결제자가 결제를 하면 결제 또 승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 결제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뒷단에 이제 지금은 제가 ERP하고 연계된 거를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지금 결제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이 뒷단에 저희가 이게 이제 그 다이나믹 365 ERP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 이제 이 D365하고 저희 이어카운팅하고 분계장을 매핑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전표에 이렇게 쓸 거야라고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 분계장을 지정을 딱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입력했던 전표가 결제 완료가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어카운팅 매입 세금 계산서 전표라고 해서 타이틀이 하나가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뒷단에 들어오면 저희가 결제 진행한 이 전표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저희가 중간에 이제 주셨던 그 질문 중에 우리 경비 입력한 거랑 영업사원 입력한 거랑 조회해야 되잖아요. 맞는지. 재무팀에서 입력한 거랑 다르면 어떻게? 네, 라고 그러니까요.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틀릴 일이 없죠. 사실. 그러네요. 저희는 홈택스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네. 갖고 오는 거고 네, 네, VAT 정보도 그대로 갖다가 네. 넣어주고 네. 정말로 사용자분이 이거는 저희가 뭐 수정을 못하게 기본적으로는 막아놓거든요. VAT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실수들이 굉장히 최소화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수기로 입력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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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날 일이 없는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D365 ERP 그리고 이제 그룹웨어 이 어카운팅에 대해서 기능적인 측면, 업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다면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솔루션을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하고 싶어 라는 거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재무 담당자분들은 아니시거든요. 또 뭐 경비 처리를 하시는 영업 담당자분들이 이런 거 검토하시지는 않으세요. 네. 아무래도 IT 쪽에 계신 분들, 뭐 전산 쪽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솔루션을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할지 말지를 아마 검토를 주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IT 관리자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D365와 같은 클라우드 ERP가 구축형 ERP와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ERP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이제 매우 잘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런 IT 인프라 담당자들이 우리는 지금 구축형 ERP를 쓰고 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ERP로 넘어가야 돼. 뭐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클라우드 ERP로 넘어가야 합니다라고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물론 IT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네. 회사들이 있겠죠. 전산팀이 네. 뭐 전산실이 굉장히 커서 네. 5명 이상, 10명 이상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있겠지만 네. 대부분 이제 저희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들이 100%가 아닌 경우가 종종 네, 있습니다. 부족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구축형으로 ERP를 진행을 하다 보면 네. 한 명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부담을 하고 계시죠. 소프트웨어도 담당하고 하드웨어도 담당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클라우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일단 그러네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버실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고요. 필요 없죠, 그런 게. 그죠? 그런 게 필요 없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서버가 네. 있어야겠죠. 네네네. 그런 이제 일단 공간적인 측면 그리고 금액적인 측면이 일단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회사에는 서버 관리할 인력 없는데 아, 그렇죠. 이제 관리할 그러면 필요도 이제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프라적인 인력적인 비용들을 굉장히 상당을 했을 텐데 클라우드로 넘어오시면 이런 비용들이 일단은 일절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뭐 당연히 저희가 서버라는 것도 저희도 버추얼처럼 이제 서버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네. 얼마나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될 거고요. 음. 그리고 요즘 아주 가장 핫한 이슈인 네. 랜섬웨어. 네. 네. 보안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증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많이 좀 걱정을 하실 거예요. 클라우드? 특히 한국이나 네, 이제 네. 아시아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어야지. 아, 데이터가 참 네, 저쪽에 있는 거죠? 세이프에 네. 있어야지. 네네. 내 옆에 바로 있어야지. 네네. 뭐 이제 금고 관리하듯이 그렇게 이제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저희가 이제 웹3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보안의 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늘 최신 버전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구축형 ERP는 보안도 우리가, 내가, 우리 회사에서 직접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뭐 랜섬웨어 저희가 뭐 장난으로 트레이몽마 먹었다. 네네네. 뭐 장난으로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진짜 심각한 네. 이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약에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것들 복구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복구가 100% 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네네. 이야기를 해보면 늘 최신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클라우드니까. 늘 최신의 네. 하드웨어, 네네네. 늘 최신의 이제 저희가 속도나 네. 서비스 질을 이제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마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되게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뭐 저 사무실이든 재택이든 어디서든 근무하는 그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되게 보편화됐잖아요. 그래서 D365나 와이저 365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아닌 집
집이나 뭐 카페나 이런 외부에서 접속해서 사용하는 일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무실은 뭔가 강력한 보안 솔루션으로 잘 방어가 되어 있겠지만 외부는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안에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IT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여겨야 될지 조금 저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보안상으로 외부에서 접속하더라도 안전한 건가요? 뭐 추가적인 어떤 인증에 대한 보안 안전 장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와이저 365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접속한 사용자에게 그 할당된 메뉴나 네. 그 기능들을 제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증 관련해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 2단계 인증을 사용하시거나 아, MFA가 적용이 되는군요. 예, 그러거나 아니면 서드 파티 제품을 통해서 네. 그 문자 인증이나 네, 그 네. 메일 인증을 통해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음. 그리고 그 이외에 파일 관련해서는 네. 그 MS의 그 MIP 제품이나 네. 그 다른 기타 그 DRM 제품을 통해서 파일에 대한 보안을 갖다 좀 강화할 수 있고 저장소에 관련해서는 그 쉐어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네. 그 해당 파일이나 그 해당 경로에 대해서도 그 보안적으로 좀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첨언을 하자라고 하면 네. 저희가 요즘 EMS라고 해서 저희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네. 세큐리티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특정 모바일 기기, 특정 저희가 IP 이제 우리 옛날에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특정 IP만 접속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위치와는 관계없이 내가 어떤 특정 기기나 그리고 특정 어떤 IP에서만 접속하도록 구동 가능하도록 어떻게 보면 VPN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사이트 있겠죠. 리스트로 관리.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보안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더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기업들에게 D365, YJ365 구축하시면서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많이 봐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의 기업이다. 이런 상황의 기업에는 D365, YJ365 이 어카운팅 적극 추천한다. 이런 상황에 놓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검토하셔라. 라는 사례 있을까요? 사례라기보다는 그 모든 분들에게 다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 어차피 저희 이런 상황인데 제품이니까.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업무하실 거예요? 뭐 빨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그런 거 없나요? 뭐 없으면 그냥 뭐 다들 이렇게 쓰셔도 좋답니다.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는 사람 있을까요? 저희가 윈도우 안 쓰는 사람들 없듯이 네, 물론 없죠. 여기에 네. 둘이긴 하지만 그렇죠. 맥에서도 아주 잘 구동이 됩니다.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는 기반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라고 하면 네. 뭐 M365, D365의 통합 효과가 굉장히 시너지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볼륨이 네. 아주 비싼 회사나 이런 것들보다는 네. 중견이나 중소기업에 특화된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성장 중인 회사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저희 글로벌 통합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 번 말해서 입이 아픕니다만은 저희가 뭐 답업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통합 정보 관리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라고 하는 회사들은 네. 이거 하나 이제 구축하시면 굳이 이제 저희가 다른 솔루션을 또 알아보지 않아도 네. 언어나 그리고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중인 회사라고 하면 더욱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와이저하고는 또 찰떡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희가 장점이 굉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저희 한 군데에서 특히 저희 회사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네. 뭐 저희 그룹웨어 그리고 저희 지금 이어카운팅, 네. ERP 모두 다 한꺼번에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런 정도인데 혹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최근에 정말로 네. 이렇게 주변 지인들도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 회사 내부적으로 정말로 팀즈만 딱 사용하시는 회사들도 간혹가다가 많으세요. 그래서
왜 그 팀즈만 사용하시나 몰라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같이 지금 저희 이은지 차장님이 많은데. 말씀하신 아, 것처럼 그런 시너지 효과가 정말로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고 우리 팀즈만 썼었는데 다 따로따로 썼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업무 환경에 뭔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ERP, 그룹웨어, 경비 처리 그런 업무들을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서는 아주 잘 시너지를 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